헬로맥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페토 크리에이터 인형세댁입니다. 제페토는 전 세계 20개국 2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제페토 크리에이터란 제페토를 무대로 무엇이든 창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캐릭터 의상을 만들어 판매하고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과 다양한 강연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은 제페토 크리에이터로서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인형 리페인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형 리페인터란 인형의 기존 얼굴을 지우고 그 위에 새로운 얼굴을 더 씌워서 되팔거나 혹은 그 과정 자체를 이제 인터넷에 공유하는 직업이었는데요. 네, 쉽게 생각하면 가구를 리폼해서 되파는 거랑 비슷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전부터 사실 제페토라는 앱을 플레이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아바타를 예쁘게 꾸미는 게임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이거를 아이템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으로 다르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페토 크리에이터가 뭔지 한번 알아봤는데 제가 이미 하고 있던 인형 옷 패턴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작업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미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3D 모델링을 배우고 싶어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제페토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영상이 이제 덩달아 조회수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결과로 제페토의 담당자님께서 이 영상을 좀 좋게 보셔가지고 저에게 역으로 제안을 주셨어요. 제페토 크리에이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여쭤보셔서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종류의 작업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흔쾌히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로의 장점을 하나 뽑아보자면 일하는 게 정말 재밌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월드에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또 이제 파티 게임을 하고 내 캐릭터가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을 제작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이고 또 어떻게 보면 노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이 일단은 굉장히 이 직업의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 업데이트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에 정체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로라도 발전하면서 앞으로 밀려나간다는 점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메인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불과 2주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월드라는 기능과 라이브, 그 다음에 헤어 아이템 카테고리 추가까지 3개의 굵직한 메인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이제 자주 주기적으로 일어나는데 저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로서 이런 업데이트를 빨리 접하고 숙지하는 게 또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제 자신이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려운 점은 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류라든지 한계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번에 이제 월드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었어요. 맵을 스크립팅을 해서 만드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신규 기능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치기만 해도 계속 오류창이 뜨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진짜 프로그램적 오류가 존재를 하는데 그게 언젠가는 개선이 되겠지만 지금 현업에 있는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는 그 오류를 안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봐야 하는 그런 어떤 의무랄까? 직업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먼저 남들보다 이걸 써보고 알려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자체적인 오류와 싸워나가는 부분도 약간 힘든 것 같고요. 오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추후에 계속 개선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면서 굉장히 변화가 빨라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부담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점은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만들면서 자신만의 판매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 돌핀 팬츠라든지 반지 낀 네일 아이템처럼 데일리룩 아이템이 가장 판매량이 높았는데요. 이런 아이템의 특징은 어느 아이템에다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릴 만한 사실 좀 무난무난한 스타일의 아이템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이제 잘 팔리는 아이템 판매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데요.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템플릿 아이템과 다르게 3D 아이템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심사 거부를 당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할로윈 콘테스트에 나갈 아이템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진짜로 정말 갖가지 사유로 심사 거부 세례를 당했어요. 이렇게까지 심사 거부를 많이 당한 건 처음인데 22개 아이템이 심사 거부를 당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템플릿에는 없는 아이템 위주로 만드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템플릿 아이템들은 좀 되게 쉐이프가 단순하고 핏이 뭐랄까 좀 벙벙한 그런 느낌의 아이템이 많아요. 뭔가 이렇게 주름이 많고 실루엣이 풍성하고 재밌는 그런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반투명한 그런 레이스류 펄이 막 반짝이는 의상 혹은 벨벳 같은 그런 질감이 들어간 의상 이런 식으로 템플릿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요소들을 많이 넣은 아이템일수록 사람들의 이제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제가 자기소개 영상에서 입고 있었던 후드티인데요.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이용해서 텍스처링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도비 3D 에셋을 구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식으로 주름이 들어간 머터리얼들이 굉장히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주름이 들어간 베이스 머터리얼을 깔아주고 그 위에 색상을 바꾸면 되게 모델링 외적으로 효과가 나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이미지가 이건데요. 이런 3D 아이템이 완성이 됩니다. 3D 모델링을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좀 개인적인 야망인데요. 삼성걸처럼 캐릭터 전체를 다 제가 모델링하고 디자인을 하는 일도 언젠간 할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멋질 것 같습니다. 베스트 오브 맥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을 꿈꾸고 계시다면 저처럼 한번 도전해보세요.